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댁의 폭탄 발언으로 인해 후폭풍이 일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다름 아닌 여성분의 오빠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연애 감정이 행복한 결말은 아마도 축복받는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도 순탄하고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제 동생의 결혼 과정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동생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마치 저의 잘못인 것 같아 오랫동안 마음이 괴로웠었습니다. 여동생이 행여나 잘하면서 험한 꼴을 당하게 될까봐 항상 제가 과민하게 보호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자로 자라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제 자신을 자책했었습니다. 여동생 포함 저희 식구들을 향해 쏟아지던 날카롭고 그 거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차라리 그 자리를 마련을 하지 말 것을, 왜 저런 자리에 식구들을 모두 불러서 상처를 받게 하는 건지, 현실적이지도 아직 때가 묻지도 않은 여동생으로서 그들의 본성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순수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위해 넋을 놓고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환상을 가지고 치를 수 있는 것이지만 옆에서 봤을 땐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사하지만 손익 계산을 따져야 하긴 하거든요.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은 상대방이었지만 결국엔 저 또한 같은 사람이 되어 그들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야만 했기에 유치하지만 저 또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내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제 여동생이 파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8살 어린 제 여동생에게는 4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가끔 얼굴을 보면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수가 좀 적은 친구구나 라고 느낄 정도였죠. 사실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눈여겨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기에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에도 둘은 조용히 잘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동생이 결혼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나이 30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고 제가 황당해하니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며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나한테 물어본 거야. 결혼하고 싶다는데 나이가 어딨어. 준비가 됐고 둘이 마음만 맞으면 하는 거지. 꼭 30이 넘겨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어디 법이라도 제정돼 있어? 빨리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장점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아가씨 만나는 남자친구도 내가 볼 땐 나름 괜찮은 사람 같고 나는 마음에 들던데. 당신 마음은 잘 알겠는데 언니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말을 한번 꺼내봐. 아가씨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30도 안 된 나이에 결혼이라 너무 빠른 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저로서는 동생이 조금만 늦게 결혼을 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기를 바랐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과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따라오는 법이었으니까요. 결혼 2년차였던 저도 가끔은 아찔할 정도로 정신을 놓을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었고 더군다나 혹시나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였거든요.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겠습니까? 분명 문제들은 어디서든 튀어나오는 법이고 섭섭한 것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법이니까요. 나름 중재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도 아내도 분명히 제게는 털어놓지 않은 섭섭함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은 좀 천천히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 이런 심정을 듣게 되신다면 그럼 남의 딸은 데려다가 온갖 마음고생 다 시키면서
지 가족이라고 동생은 편애하는 것이냐라고 비난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야무진 생각조차 못하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대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군요. 결국 저는 여동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고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의지는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에는 바로 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들으라고 혹은 저를 설득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멋쩍어지더군요. 오빠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그런데 언니가 그러더라. 결혼하면 분명히 작은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골치가 아플 때도 있지만 막상 오빠는 결혼하고 나니까 좀 더 일찍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니는 오빠랑 결혼한 게 너무 행복하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도 둘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부럽기도 하고. 아직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지만 지금 내 남자친구 오빠 같은 사람이야. 이건 세연이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다고 했다고.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옆에 좋은 사람 있는데 뭐하러 시간 끌어. 그리고 거창하게 할 것도 아니고 소박하게 우리 수준에 맞게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야. 그러니까 오빠도 걱정일랑 그만하고 나를 좀 응원해주고 내 편이 좀 되어줘. 응? 여동생의 말에서 진심이 보였고 걱정은 되었으나 이제 본인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말릴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동생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동생이나 저희 식구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여동생의 결혼 문제는 갈등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어렵지 않게 받았기에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줄로만 알았었는데 상견례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마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현실적으로 판단이 서질 않는 여동생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격한 시집살이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여동생은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남자친구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이해는 되었습니다. 지들만 좋으면 되었지 그깟 양가 어른들 사이에 의견 다툼을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것이 둘만 좋다고 해서 행복한 엔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구들과 여동생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상견례장에서 저희에게 다짐을 받으려고 하셨던 여동생의 예비 안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는데 안 봐도 앞으로 여동생의 미래가 어떨지 훤히 보이더군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비 안사돈 되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들 나이가 어린데 지금 순간의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들 녀석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하자고 했는데 이 녀석이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시켜야겠죠. 그래서 부모님들 형제자매 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좀 받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리타분하게 친정을 멀리하라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분간만 친정과는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저희 집에 맞게 어느 정도는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애들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어른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리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나 궁금하더군요. 분명한 건 느낌이 그다지 좋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식사 도중 내내 예비 안사돈의 표정에서 탐탁지 않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니들 잘 듣도록 해라.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주말에는 무조건 집에 들러서 자고 가도록 해야 할 거야. 그래야 빨리 친해지고 정이 들지 않겠니? 그리고 이건 새아기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긴데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단다. 요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린 너희들은 이렇게 콕 집어서 교육을 시켜줘야
처음부터 길이 잘 들여지는 법이지. 나는 며느리와 문제되는 시어머니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애초에 내 방식으로 우리 사이를 길들이고 싶어. 새아기는 이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야. 그리고 니들이 이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최대한 천천히 낳았으면 좋겠다. 아직 할머니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럴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난 아이 절대 봐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 꼭 나중에 이 사정 저런 사정 되면서 결국엔 시어머니한테 자식들을 떠넘긴다고 하는데 나는 결단코 그럴 마음 없으니까 정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안사돈께서 좀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게요. 그 어렵다는 상견례장에서 예비 안사돈께서 저리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요목조목 요구사항들을 열거하시더군요. 저희 집 식구들 입장에선 예비 안사돈의 말을 들으며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예 작정을 하시고 나오신 듯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지금 결혼을 시키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어머니 얼굴을 보았는데 웃곤 계셨지만 심히 난감해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않고 듣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지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더군요. 저희 식구들은 다들 넋이나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여동생 표정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마냥 싱글벙글이더군요. 저희 쪽에서 아무 대꾸가 없자 다시 예비 안사돈께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네,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요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풋내기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결혼 준비를 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전적으로 얘들 결혼할 때 모든 걸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반반씩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부담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저희 집에서 새로운 식구를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정성을 다해 맞이를 해야죠. 이 정도면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저희 집 식구 될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투자해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시댁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제가 염치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괜찮은 조건 아니세요? 어머니는 잠자코 예배 안사돈의 말씀을 듣고만 계셨고 제 아내는 옆에서 한숨을 쉬더군요. 괜찮은 조건이라. 물론 혼사라는 것이 당사자를 제외하고 양가에서 계산을 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하지만 예비 안사돈의 말씀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니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거의 공짜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니 돈을 많이 내는 우리 집에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하고 무조건 우리 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이었죠. 게다가 중간중간 본인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덕담을 나누는 중에도 거침없는 아들의 자랑은 계속된 반면 은근히 눈에 안 차는 제 여동생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식의 인상을 주시긴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조건 시댁이 먼저 친정은 나중이라는 말이 통하는 시대입니까? 뒤처져도 한참 뒤처진 그런 사상 아닐까요? 게다가 뭐가 부족해서 여동생을 공짜로 시집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과연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식구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동생 치워버릴 수 있겠네요. 이제 그 집안 사람 되는 것이니 실컷 부려먹으시고 투자하신 만큼 꼭 빼드십시오. 라고 하실 줄 알았을까요? 예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본래 자기 중심적이셔서 본인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첫 단추에서 이렇게 제대로 끼워지질 않는데 애쓰지 않고 끼우던 단추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저 또한 여동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을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얼굴을 붉혀야만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 말이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빠로서 제가 여동생의 결혼에 대해 한마디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우선 저는 이 둘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에 대해 참 대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 나이에 확고하게 결혼을 결심할 정도면 저희가 모르는 둘만의 확고한 의지가 있겠죠. 그럼 저 또한 매제가 모든 식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명심했으면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자네가 우리 집 사이가 된다고 해서 자네가 우리 집을 위해 뭔가를 해주길 바란다거나 자주 들르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네. 만일 꼭 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혹시나 자네가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굳이 자네까지 기다리진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애쓰지 말라는 거네. 우리 여동생만 보내주면 돼. 친정의 행사 때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참여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네. 그리고 우리에게 잘하려고 애도 쓰지 말게나. 우리에게 쏟아야 하는 정성과 신경을 차라리 우리 여동생한테 써주길 바래. 둘만 잘 사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여동생을 결혼시켰다고 해서 여동생이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내 여동생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여동생일 테니까. 그러니 공평하게 내 여동생도 시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내 여동생을 시집에 절절매는 그런 며느리로 만들지 말아주기를 바라겠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만일 혼이 날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혼을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 한쪽에서만 부담하는 혼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히 반반씩 나누어서 부담을 하셔야죠. 어르신들의 깊은 뜻은 알겠지만 얄팍한 제 생각에는 마치 저희가 여동생을 헐값에 넘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여동생에게 투자를 하실 예정이니 무조건 시댁이라는 말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그 조건. 만일 저희가 똑같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동등하게 결혼을 시킨다면 무조건 시댁이 우선이라는 그 말씀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사돈도 볼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여동생이 무조건 시댁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 그건 더더욱 저희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의논도 없이 결정을 하신 건지 그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동생 손을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동생 얼굴을 봐서 꾹 참으며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비 안사돈의 눈꼬리가 상당히 올라가시더군요. 기분이 상하셨던 것이었죠. 지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요즘 이렇게 결혼 조건 내세우는 시어머니 없습니다. 말 맞다나 제 아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 있길 하나 아니면 나이가 훨씬 어리길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넉넉한 마음을 베풀어 드린 것인데 곡해라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건지 몰라도 제가 베푼 아량을 이렇게 내치시는 거에 제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지네요. 그리고 안사돈께서 아무 말 없으신데 오빠분이 경거망동하게 나서는 모습도 썩 보기 좋진 않군요. 결혼이란 모름지기 부모들 간에 소통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여자 데리고 와도 내주기 싫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이에요. 탐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좋은 혼처자리도 많았으나 다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의견을 묵살하시고 마뜩찬하시는 것을 보니 사이좋은 사돈지간 되게는 글러먹은 것 같군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결혼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서 우리 며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독불장군이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이 안차는 제 여동생인데 본인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큰맘 먹고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셨으니까요. 남을 배려한다, 아량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마음에는 저희 집 식구를 하대하고 계셨고 여동생을 마치 본인들의 소유물로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니 그때 제 아내가 나서더군요.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선 제 남편이 저희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 제 남편 의견을 무시하는 말씀은 거둬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며느리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댁에 존속되는 소유물도 아니고요.
지금 배려나 아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는 저희로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큼 돈 들였으니 이만큼 시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하고 시댁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흰 그게 싫다고요. 얼마를 들여 결혼을 시키시려고 하는 줄 모르겠지만 반반씩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 저희 아가씨값 그만 매기시라고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저희도 약속받고자 하잖아요. 지금 그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아드님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사돈도 저희 아가씨에게 바라는 거 없이 강요도 말고 그저 둘만 잘 살기를 빌어주자는 거잖아요. 아가씨, 결혼 정말 하고 싶어요? 지금 어려운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리 말씀하시는데 아가씨 결혼하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아가씨가 판단하실 문제지만 전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가 주제가 넘었다면 죄송하지만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남편만 좋다고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아가씨도 잘 판단하세요. 그날 아내는 저 대신 일부러 예비 안사돈에게 그리 말했던 것이더군요. 만일 결혼이 깨지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자기 혼자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라고요. 만일 그런 이야기를 저나 어머니가 하셨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지만 며느리인 본인은 그냥 집구석에 미친 사람 하나 있다고 얼버무리면 끝이 나는 것이라나요? 암튼 그렇게 불성사나운 상견례를 끝냈고 식구들과 여동생과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처음에 한번 만나보고 무리하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내가 여동생을 설득하고 들더군요. 아가씨,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스타일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고요. 신랑 인품보다 시부모님 인품이 결혼해보고 나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시부모님이 인자하시고 온화하시면 남편과의 사이는 저절로 좋아져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신랑하고 싸우는 일보다 시댁일로 시집살이로 스트레스 받아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남자친구분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결혼은 정말 현실이에요. 상견례장에서 아가씨를 물건값으로 매기면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시댁의 며느리가 정말 되고 싶어요? 그거 정말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 아가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좀 봐요. 물론 부모님들이 다 도와주셔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결혼도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득되는 건 받아들이고 손해나는 건 내치시겠다라는 마음가짐 같네요. 오랜 고심 끝에 여동생은 남자와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서 신랑감보다 그의 부모님들이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남편, 아내 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가족들이 인연이 되는 것이기에 생각이나 관점이 많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더군요. 그래도 저나 저희 식구들이 잘한 일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그리 한 것인데 여동생은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저희 때문에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고민을 하면 아내는 제게 그럽니다. 잠깐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 평생의 아픔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라면 본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오래 못 버티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도 가끔은 오빠이기에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